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중 구조입니다. 먼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하나의 구조가 있고, 그런데 그 뒤에서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리미앗이나 비밀경찰 같은 사람들이라는 또 하나의 구조가 있고, 또 그 모든 행위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는 작가가 있고, 결국 이 삼중 구조의 마지막에 작가가 있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헝가리 국민 전체를 거미줄에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너희의 만행은 결국 다 밝혀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터캣 북클럽 129번째 작품은 202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사탄탱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헝가리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인 1985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당시의 헝가리 분위기가 잔뜩 녹아있는 책인데, 책을 보면 헝가리의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의 위세가 흔들린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발악하듯이 더 악착같이 구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이 책은 당시 몰락한 어느 집단 농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인데, 농장은 1년 전쯤에 완전히 망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각자 뿔뿔이 흩어졌지만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는 몇몇 사람이 남아서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두 늙은 건달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구원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설 의지나 용기는 없고 그저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누군가 구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실제로 구원자가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리미아 씨라는 이름의 남자인데, 근데 이 이리미아 씨는 그는 과거에 그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번 해결해 줬나 봐요. 그런데 이 이리미아 씨가 1년 반쯤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근데 주민들은 죽었나 보다 하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다시 들려온 소식은 그 이리미아 씨가 다시 부활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이리미아 씨라는 이름 자체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예언자인 에레미야를 헝가리어로 발음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 자체가 뭔가 구원자라는 이름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1년 동안을 술이나 마시면서 막연하게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리미야 씨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마치 구세주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마을 주민들이 술집에 모여서 그를 기다리게 되는데, 참고로 이때는 그 헝가리의 가을 우기가 시작되는 그 첫날이어가지고 소설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비가 추적추적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술집이니까 이제 술을 한 잔씩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취해가지고 밤새 탱고를 추다가 새벽녘에 다들 골아 떨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마을에 에슈티케라는 소녀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에슈티케는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소녀였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자살했고, 또 그 이후에 어머니는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에슈티케의 20살쯤 된 두 언니가 있었는데, 이 두 언니는 마을 방앗간에서 몸을 파는 거죠. 매춘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엄마가 뺏어서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슈티케한테는 오빠도 한 명 있었는데, 이 오빠는 정말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란 동생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빼앗고 언제나 조롱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에슈트케는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서 자신이 점차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못된 놈의 오빠가 그거를 알려준 거죠.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부엌 찬장 위쪽에 보면 쥐약이 있다. 그거를 절반쯤 먹으면 너도 아버지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이 오빠가 알려줘서 이 에슈트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머니 속에 쥐약을 넣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오빠에게 속아서 돈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신이 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죽였는데 고양이를 죽이고 나니까 오히려 죄책감만 생겼고 그리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하다가 거리에서 마주친 마을의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 의사는 과거에 에슈트케가 심하게 알아 누워 있을 때 며칠씩이나 땀을 닦아주면서 에슈트케를 보살펴줬던 의사였는데 이날따라 이 의사가 매몰차게 냉정하게 에슈트케를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이 겹쳐서 에슈트케는 쥐약을 먹고 자살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소설에서 에슈트케의 자살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게 가장 어려웠는데 이 에슈트케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마을에 남아있는 마지막 순수성이 상실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타락해 있는 그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오직 순수한 존재 한 명, 이 에슈트케였는데 이 에슈트케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 마을에 남아있는 마지막 순수성까지 사라진다, 상실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술에 취해서 춤을 추느라고 창밖에서 비를 맞아 떨고 있는 이 어린 소녀를 발견하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 전부 이 아이를 죽인 공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원자인 이리미야 씨가 드디어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이 이리미야 씨는 오자마자 이 에슈티케 소녀를 죽게 방치한 마을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합니다.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마을 주민들 모두가 뭔가 가책을 느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 이리미야 씨가 에슈티케의 죽음을 자신의 저열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리미야 씨가 사탄이라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이리미야 씨는 그렇게 소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죄책감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을 꺼내게 되는데 너희의 무관심과 너희의 타락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소녀가 죽었지만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 이게 구세주 서사죠. 너희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고 가진 돈을 내놓아라. 그런데 마침 그들에게는 8달 동안 그 이웃 마을의 양을 돌본 대가로 받은 꽤 큰 돈이 있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돈을 모두 이리미야 씨에게 전달하고 그를 따라서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이 이리미야 씨는 에슈트케의 죽음을 자신의 사악한 목적에 이용한 가짜 구원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인 사탄탱고는 제 생각엔 아마도 이 마을 주민들이 악마인 사탄인 이리미야 씨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마을 사람들 전체가 이리미야 씨에게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 같은 신세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 전체가 이리미야 씨의 조종에 놀아나는 신세라는 건데 그런데 마을 주민 중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아니야 너희 전체는 이리미야 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에 대한 묘사를 자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요한 마을 주민 몇 명 알아보죠. 먼저 후터키라는 사람인데 다리를 저는 기계공입니다. 이 후터키는 마을 주민 중에서도 그래도 상황 파악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비관론자라서 항상 떠나야지 하면서도 그냥 눌러앉아만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주민은 슈미트 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슈미트 부인이 상징하는 것은 아마도 이 몰락한 마을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도덕적 타락이나
그리고 조이스의 용어죠. 마비. 그러니까 몰락한 집단 농장에서 모두가 다 떠나고 갈 곳 없는 나머지 사람들이 1년쯤 그곳에 있었으면 다 마비된 상태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슈미트 부인은 뭔가 마비된 상태 혹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 그 마을의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명만 더 소개를 하자면 의사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의사가 가장 지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의사가 한 1년 전쯤에 의사 면허를 정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에 의사 면허를 정지당한 후에 지금은 집에 틀어박혀 앉아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이 의사가 의사 면허를 1년 전쯤에 정지당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도 좀 해보죠, 이따가. 어쨌든 이 의사는 하루 종일 창가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마을과 마을 주민들의 행동을 기록하는 그런 걸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는 이 의사가 면허를 정지당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 이 의사는 아마도 뭔가 바른 말을 하다가 마을 첩자에게 들켜서 공산당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의사는 굉장히 지적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뭔가 바른 말을 하다가 이제 그 마을에 있던 어떤 공산당의 첩자에게 찍혀가지고 의사 면허를 정지당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의사가 하루 종일 칩거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하는 그런 행동도 이해가 되죠. 자신의 말 때문에 찍혀서 면허를 정지당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끝까지 저항하겠다. 글로, 기억으로. 자, 이제는 이제 논리적으로 왜 의사가 작가인지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마을 주민들이 이리미야 씨를 따라 떠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여기저기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리미야 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리미야 씨라는 구원자를 따라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누구는 세탁소로 가고 누구는 푸주간으로 가고 누구는 이제 청소부로 가고, 곰곰 생각해 보면 푸주간이나 청소부 같은 그런 일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이리미야 씨가 오기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까지는 거부하다가 그들의 표정을 보면 이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리미야 씨가 그들에게 모종의 역할을 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리미야 씨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이리미야 씨는 헝가리 비밀 경찰의 끈아풀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이 민중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 집단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가 아마 이 이리미야 씨의 고발 때문에 면허를 정지당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그곳 주민들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를 구원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가 이제 1년 반 전에 사라졌던 이유는 이 책의 작품해설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잘못 때문에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마을로 돌아간 것이다. 뭐 이런 작품해설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제 생각에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상부에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을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결국 명령에 의한 것이든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든 우리에게는 그 보고서의 내용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의 보고서에는 아마도 이런 내용이 담겼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아직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뭔가 나쁜 짓을 꾸미는 잔당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슬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자,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이리미야 씨가 모두에게 모종의 역할을 주었다고 한 것도 또 설명이 되죠. 결국 이리미야 씨가 그들에게 준 역할은 각자 정해진 곳으로 가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 주변 사람들을 비밀리에 감시하라는 그 역할을 줬다고 추측하는 게 타당하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세탁소의 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종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끈앞풀의 끈앞풀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힘이 생기는 거죠. 마치 이리미야 씨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모함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헝가리 비밀 경찰은 헝가리 국민들 전체를 자신들의 거미줄 안에 가두려고 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이리미야 씨는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악마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이 당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마도 작가가 고발하고자 했던 공산국가의 현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 얘기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 책은 마지막 가면 이제 이 책은 마을 의사가 쓴 것으로 밝혀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중 구조입니다. 먼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하나의 구조가 있고, 그런데 그 뒤에서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이리미앗이나 비밀경찰 같은 사람들이라는 또 하나의 구조가 있고, 또 그 주민들이나 비밀경찰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는 작가가 있고, 결국 이 삼중 구조의 마지막에 작가가 있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헝가리 국민 전체를 거미줄에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너희의 만행은 결국 다 밝혀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헝가리 탱고는 6걸음 앞으로 갔다가 6걸음 뒤로 가는 그런 기본 스텝을 가지고 있고, 이 책 또한 그 구조에 따라서 일부는 1장에서 6장까지, 6장이죠. 6장까지 앞으로 나갔다가 2부는 6장에서 1장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결국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탱고처럼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마을을 탈출해서 구원을 향해서 6걸음 앞으로 갔다가 다시 6걸음 뒤로 와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비극적인 운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다. 자, 오늘 사탄탱고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